많이 박는다라고 했습니다. 요 사이에. 그렇죠? 대표적으로 전명구라든지 분사라든지 안 그러면 투부정사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사이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괴롭힐 것이다. 근데 요 사이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요 앞에 부분 표현들이 있었어요. 제가 공기의 부분을 잡았어요. 이거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못 세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명사가 셀 수 있느냐 없느냐를 잘 따져가지고 문제를 풀면 돼요.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 단수 복수를 배웠다고 이제 문법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단주 한 개 맞췄어. 오늘 시제를 배울 때 중요한 점, 시제를 배울 때도 수를 신경 쓰세요. 어제 배웠으니까. 오케이? 지금부터 저랑 시제를 배울 건데 어제 배웠던 단수 복수를 신경 쓰면서 들어갈 거예요. 시제. 오늘 데이 10이네요. 맞죠? 10번째 날. 자, 오늘은 이제 시제부터 빨리 배우고 파 6까지 가야 되니까 일어난 시간을 보여주는 겁니다. 언제 그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시제라는 거고요. 첫 번째로 배울 것은 단순 시제입니다. 무슨 시제라고요? 단순 시제. 단순이라고 적어두세요. 단순 시제. 이걸 제가 왜 단순 시제라고 강조하냐면 지금부터 단순하지 않은 친구들도 나중에 나올 거니까 단순 시제부터 먼저 배울게요. 이 단순 시제는 시제를 하나씩만 먹어요. 순수하게. 현재는 지금, 과거는 예전에, 미래는 나중에 라는 표현으로서 현재, 과거, 미래로 쪼개지고요. 현재 시제인 같은 경우는 언제 쓰냐면 여기 동그라미 반복, 습관, 사실 요 세 개 중에 한 개가 얻어 걸려야 돼요. 어떠한 동작이 반복돼서 벌어지거나 습관적으로 벌어지거나 안 그러면 변하지 않는 사실일 때, 예를 들어 여러분들 지금 매일 해커스에 와서 공부해요 안 해요? 하죠. 현재 시제. 저는 습관적으로 수업할 때 커피를 마시거든요. 그럼 이것도 현재 시제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해커스가 강남에 있다는 것은 불변한 진리죠. 그때도 현재 시제. 그런데 이게 글로 보면 굉장히 애매한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근거를 주고 문제를 내겠죠. 여기 밑에 있는 게 시간의 근거예요. 이 근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시제를 골라내셔야 돼요. Usually, 보통, 반복적으로, often, 자주, 종종, every day, 매일, these days, 요즘이라는 표현으로서 이런 게 시간을 표현해 준다라는 시간 부사예요. 말 그대로 부사입니다. 부사. 그냥 수식어고예요. 요것들을 근거로 두고 시제를 골라내는 연습을 저랑 계속 하시게 될 건데요. 중요한 것은 이거겠죠. 여기 보면 동사 원형을 쓸 때가 있고 원형에다가 s를 붙일 때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원형에다 s를 붙이고 동사 원형을 쓴다. 단수 복수를 구별을 한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단수 복수를 구별하는 것은 마찬가지 당연한 거고 수동태일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단수일 때는 is pp, 복수일 때는 are pp다. 요게 바로 현재 시제이자 복수의 수동태, 현재 시제이자 단수의 수동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최종 완성체라고 보면 됩니다. 수태시 할 때 세 개가 다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현재 시제. 과거 시제는 언제 쓰냐면 여러분들 보면 여기에 어제, 몇 시간 전에, 그리고 지난주에, 지난달에, 작년에, 그리고 과거 년도에 구체적으로 이런 시간 표현들로서 과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사 원형에다 ed를 붙이거나 불규칙하게 그냥 동사를 과거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시제들이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능동태일 때는 단순지 복순지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런데 이게 수동태로 바뀌잖아요. 여러분 is의 과거는 뭐예요? was, pp. 이게 단수에다가 수동태의 과거예요. 그리고 are의 과거는 뭐예요? were이겠죠. 이게 어떤 거냐면 복수에다가 수동태의 과거 형태입니다. was pp, were pp 이렇게 받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괜찮나요? 미래에 갑니다. 미래 같은 경우는 추측, 예상, 의지, 계획. 요거는 우리 학계에서는 보통 뭐라고 하냐면 미래 시제는 순수하지 않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 일이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12시 50분에 수업을 끝낼게요 라고 했지만 51분에 끝낼 때도 있고 52분에 끝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미래라는 것은 100%는 없다라는 겁니다. 100%는 없어. 단지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will 같은 경우는 의지적으로 그냥 뭔가 할 때 많이 쓰고요. be going to 같은 경우는 계획을 미리 세워뒀을 때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수동태가 가미가 되면 will be pp가 되겠죠. 미래 수동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omorrow, next week, month, year, by, until 등등 이런 미래 시간 표현들이랑 같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 잘 안 떠올라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저의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시제라는 게 무엇이냐. 잘 봐요. 여러분 과거라는 것은 무수의 과거로 갈 수가 있어요. 지구가 생기기 전에 과거로 갈 수도 있는 거죠. 미래라는 것도 무수의 미래로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지구에 살지 않는 시대까지 갈 수가 있잖아. 과거랑 미래는 무한히 뻗어나갈 수 있거든요. 과거랑 미래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이 시점이란 걸 잡을 때요. 현재는 여러분들이 많이 크게 어려움 없이 풀 수가 있는데요. 과거랑 미래를 잡을 때 이렇게 배워야 돼요. 과거의 한 시점을 잡는다. 그게 시간의 부사거든요. 시간의 부사가 뭐냐? 쉽게 말하면 어제, 그저께, 3분 전에, 2분 전에, 2시간 전에 이게 시간 부사의 시점을 잡아가지고 그때 벌어지는 일을 표현하는 게 바로 과거 시제예요.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놔야 돼요. 아, 누가 과거 시제라고 말하면 그냥 무한한 과거가 아니라 어떤 시점을 잡고 쓰겠구나라는 거죠.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무한히 미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미래의 시점을 잡고 말하는 것이 바로 미래 시제입니다. 그것도 시간 부사가 같이 다니겠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시제 문제를 푸실 때는 근거를 반드시 잡고 풀어달라. 요거를 기억하면 돼요. 요거 그림을 다 그리신 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문제 풀 때 단순지 복순지 신경 쓰면서 풀어주세요. 화이팅! 그림 다 그리시고 됐죠? 의외로 금방 풀려요. 1번 정답은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앞에 거죠. 왜 어떻게 잡았어요? 근거를? usually has. 그리고 패스트푸드가 단수야 복수야? 불가산이에요. 혼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아침에 깨어나요. 불가산이니까 단수 취급하는 거죠. 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it은 보통 파트 5에서 가주어로 쓰이는데요. 한 개 더 있어요. 날씨 주어로 쓰여요. 이건 날씨 주어잖아요. 여기서는 날씨 동사랑 같이 날씨 주어로 많이 써요. 그래서 기억하시고 often이 자주니까 정답은 rains. 3번은 yesterday가 나왔으니까 과거. 4번은 tomorrow가 나왔으니까 미래. 5번은 next month가 나왔으니까 미래. 6번은 yesterday가 나왔으니까 과거. 7번은 last year가 나왔으니까 과거. 이렇게 웃으면서 풀면 돼요. 쉽죠? 계속 갑니다. 진행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형이라고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진행형을 물어보면 단어 한 개로 답변하세요. 일시성. 일시성이에요. 일시성.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일에 쓰는 게 바로 진행형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지원쌤이 뭐 간식 뭐 사갔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 상황을 묘사할 때 쓰는 게 바로 진행형이에요. 제가 오기 전에 간식 사가고 있었는데 뭐 다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는 몰라요. 저는 결말 따위는 몰라. 그냥 그 순간만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행. 그 순간의 일시성을 담아가지고 표현하는 게 진행형이에요. 그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그때 당시에만 진행되고 있었다. 이게 일시성이고요. 일반 동사에 ing를 붙이면 현재 분사 형태라고 부릅니다. 무슨 분사라고요? 현재 분사. 요거는 우리 동사 형태 4번이었어요. 맞죠? 4번. 요게 비동사랑 결합이 되면 현재 분사 플러스 비동사. 이게 바로 진행 시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제는 조금 특별한 게 왜 특별하냐면 현재 분사는 바뀌지 않아요. 똑같아요. 근데 앞에 나오는 비동사의 시제를 다 담아요. am, is, are 동그라미, was, were 동그라미, will be 동그라미. 시제를 담을 때는
현재 완료에 담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나오는 비동사 시제를 싹 다 담는다라고 기억하면 돼요. 괜찮죠? 깨어나시고. 현재 진행 now랑 right now 무슨 의미예요? 지금 당장이라는 거죠. 그럼 at the moment는요? 그 순간에라고 말하면 혼납니다. 아시겠죠? 이건 그 순간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에요. 여러분 제가 뮤지컬 티켓 조승우 씨 거 살려다가 사기당한 거 얘기해줬어요. 눈물 나서 못 듣습니다. 지금 이 순간 조승우 씨 그 지킬 앤 하이드 그거 제가 이제 뮤지컬 티켓 살려다가 와 기가 막혀서 사기 너무 잘 치더라. 제가 내가 사기 당할 줄 몰랐거든. 근데 와 기가 막혀서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더라고. 여러분 조심하세요. 예. 막 티켓이 한 장 남았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쪼오거든요. 막 해가지고 막 입금하면 바로 연락 두죠. 근데 기억나요? at the moment는 지금 이 순간이라는 표현이니까 절대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사기 조심하시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현재 진행이랑 쓰는 거예요. 현재 진행. 과거 진행 같은 경우는 last night, ago, last week랑 쓰는데 보통 제가 이걸 알려드리면 학생분들이 선생님 왜요? 이거 단순 시제 과거, 단순 과거 시제랑 똑같네요. 여러분 방금 전에 배웠던 단순 과거 그 흔적들을 보세요. 단순 과거 시제가 나올 때 그 밑에 나오는 시간의 부사 표현이랑 이거랑 똑같거든요. 그럼 쌤 이거 어떻게 구별해요? 과거 진행이랑 단순 과거랑 어떻게 구별할까요, 여러분들? 해석으로? 못합니다. 저도 못해요. 원어민도 못할걸? 그럼 어떻게 내느냐? 잘 들어요. 토익 시험에 나올 때는 한쪽을 수동태로 바꿔서 낼 거예요. 아시겠죠? 왜? 단순 과거랑 과거 진행은 그냥 글로써 보기에는 구별이 어려워요. 왜냐면 둘 다 정답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간식을 먹고 있었다, 간식을 먹었다. 이게 말로 들으면 좀 괜찮은데 문장으로 보면 야 먹고 있었을 수도 있고 먹었을 수도 있잖아. 몰라. 모르기 때문에 한쪽을 수동태로 만들어요. 무조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이거 두 개가 나오면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둘 다 정답이거나 둘 다 오답일 겁니다. 한쪽을 수동태로 걸어야지 한쪽이 정답이 되겠죠. 왜냐하면 복수 정답이 없으니까 토익에서. 그래서 수동태가 가미가 될 것이다. 한쪽은 능동태, 한쪽은 수동태가 될 것이다. 요겁니다. 이 미래 진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 미래랑 똑같거든요. 미래 진행이랑 단순 미래랑 요거 두 개 구별하는 문제는 안 나왔어요. 이때까지 토익이 없었어요. 모르지. 나중에 토익이 또 바뀌어서 뭐 7차 토익 변형이 되면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나온 적이 없어요. 미래 진행과 단순 미래를 구별한 건 안 나올 거예요. 단 만약에 나오면 여기 수동태가 가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익이라는 친구를 많이 연구해보고 있는데 보통 이 수동태를 어디에 많이 갖다 붙이냐면 진행형에다가 많이 갖다 붙여요. 진행형이랑 수동태를 겁내이 많이 갖다 붙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LC 할 때 파트 1에 비빙 PP 이런 거 많이 들어봤어요? 그게 진행 수동태거든요. 약간 그런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토익이라는 시험은. 비빙 PP 진행 수동태 이런 식으로 이 수동태를 진행형에 많이 가미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괜찮죠? 자, 그리고 이 진행형은 조심해야 될 게 또 있어요. 뭐냐? 바로 이거. 여러분 책이 없으니까 이 친구들을 잘 봐요. 요거를 다 적기에는 부족할 거예요. 시간이. 제가 동그라미 치는 것만 적어봐요. 이 동사들은 진행형이 불가능해요. 무슨 형이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believe 동그라미에서 딱 적어보세요. believe는 믿다라는 건데 I'm believing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 제가 보는 미국 드라마에서는 쓰던데요. 네, 알아요. 이게 회화 수업이라면 제가 저거 쓰라고 해요. 근데 안 돼. 문법에서는 I'm believing 따위는 안 됩니다. 그 다음 understand. 선생님, 이해하고 있다. 이해하는 중이다. I'm understanding 안 돼요? 돼요. 미국 드라마에서는. 하지만 여긴 토익이에요. I'm understanding 안 돼요. I'm remembering 이것도 안 됩니다. consist, exist 안 됩니다. 이 정도만 적으시면 돼요. believe, understand, consist, exist, remember. 요거는 싹 다 진행형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돼, 안 돼. 진행형이 안 된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돼요. 점심 때 맥도날드 가가지고 선생님 I'm loving it 하던데요. 하세요 맥도날드에서. 아시겠죠? 토익은 혼나요. I'm loving it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토익. 됐죠? 요거를 제가 오늘 알려주죠. 그럼 여러분들이 주말에 홈워크를 막 풀거든요. 풀다가 저한테 무조건 물어보게 돼 있어요. 선생님 이거 진행형 못 쓴다면서요. 저 이게 understanding 이거 토익 문장에서 봤는데요. 봤겠지. 왜?
동명사로는 많이 쓰니까. 얘들은 진행형으로 안 되지만 굉장히 열받게 동명사로 엄청 많이 써요. 현재 분사로도 엄청 많이 써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동사들의 ing를 붙이는 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동사들이 ing를 붙였다가 앞에 비동사랑 같이 오는 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동명사로 겁내게 많이 써요. Believing in yourself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your life.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스스로를 믿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스티브 잡스 이런 형님들이 얘기하는 거. Understanding each other is what I want. 서로를 이해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거야. 그냥 겁내게 많이 써요. 동명사로. 아시겠죠? 하지만 진행형으로는 안 됩니다. 입력하고 오른쪽에 있는 문제 다 푸세요. 화이팅! Bless you. (1번) 가까이요? 1번 정답 뭐예요? doing, now가 있으니까 2번 정답 tomorrow 있으니까 will be 3번 정답 ago니까 was 4번 정답 next trip이니까 will be 5번 정답 now니까 is waiting 6번 정답 next Friday니까 will be making 7번 정답 last week니까 was 8번 정답 at the moment am packing. 여러분들 지금 이 문제 풀었을 때 이 느낌을 잘 기억해요. 해석으로 풀려고 했어요? 안 그럼 근거로 풀려고 했어요? 그게 문법 문제 푸는 맛이에요. 아시겠죠? 해석으로 풀지 말고 근거로 풀어야 돼요. 해석은 다 비슷하니까. 근거로 푸는 게 문법 문제입니다. 자, 진행형까지 배웠으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마지막 완료 시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완료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제가 많이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시점 2개를 먹어요. 얘가. 그래서 두 시점의 만남. 이 시제는 시점 2개를 먹어요. 많이 먹습니다. 자, 그럼 봐요. PP 같은 경우는 과거분사라고 불리우는 아이고 얘가 스스로 동사가 돼요? 못 돼요? 못 됩니다. 얘는 스스로 동사가 못 돼요. 얘가 이제 동사가 되려면 비동사랑 와서 수동태가 되거나 have 동사와 결합이 되어서 완료 시제가 되어야 합니다. have pp가 바로 완료 시제입니다. 무슨 시제요? 근데 이게 제가 왜 시점 2개를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pp가 뭐냐면 완료예요. 아니 죄송해요. 종훈아. pp가 뭐냐면 과거예요. have, has가 뭐냐면 현재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과거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오는 일. 이게 현재 완료예요. 그래서 시점 2개를 먹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현재 완료들은 여기 밑에 있는 이런 표현들이랑 자주 쓰여요. 예전부터 해왔다, 몇 년 동안 해왔다, 며칠 동안 해왔다 이런 표현들로서 해왔다라는 이 시제랑 잘 어울리죠. 중요한 것은 여기에도 수동태가 가미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수동태는 BPP잖아요. 뭐라고요? BPP. 그래서 완료, 현재 완료의 수동태는 뭐가 되겠습니까? have been PP가 되는 거겠죠. 뭐 당해져 왔다, 해져 왔다 라는 표현으로서 써먹는 겁니다. have been PP. 단수라면 has been PP.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 과거 완료로 갑니다. 이 과거 완료는 조금 복잡해지는데 잘 들으세요. PP가 과거입니다. 맞죠? had는 과거예요. 그렇다면 과거와 과거가 만나서 뭐가 되느냐? 대과거라고 부르고 요거를 여러분들은 과거 이전의 사실이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어떤 거 이전의 사실이라고요? 요거를 글로 배우면 겁내기 어려워요. 그냥 그림으로 배워볼게요. 그림으로. 제가 아까 여러분들 그렸던 거 있죠? 페이지 그려졌던 거 어딨냐? 자, 아까 페이지 그려졌던 거 여기 있죠? 지금부터 여기에서 제가 완료 시제를 표현해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완료는 여러분들 시점 무엇과 무엇을 먹는다고 했어요? 제가 과거와 현재를 먹는 거죠. 이겁니다. 현재 완료의 활동 범위는 여기에요. 제가 지금 녹색 형광펜으로 밑줄 친 거 보여요? 여기에요. 여기. 과거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현재 완료라는 겁니다. 과거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온 일, 이게 현재 완료예요.
됐죠? 자, 그래서 잘 봐요. 과거 완료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일이 과거 이전에 발생을 해서 과거에 와서 끝났다. 요 파란색, 요 부분에 쓰는 게 바로 과거 완료예요. 과거 이전에 어떤 순간에 시작해서 과거에 끝났다. 이게 쓰는 게 바로 과거 완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제가 좀 돕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게요. 잘 들어요. 지금 몇 월 달이에요? 4월 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적을게요. 4월 달. 그럼 지난달은 몇 월 달이에요? 맞아요. 3월. 그럼 지지난 달은 2월이죠. 잘 봐요. 3월 달에 여러분들이 해커스에 와서 저를 만났다라고 쳐요. 몇 월 달에? 3월 달에 만났는 건 이미 과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3월 달에 처음 봤다라고 치면 이미 그 일은 과거에 벌어졌어. 근데 나 3월부터 4월까지 지금 종훈쌤이랑 계속 공부하고 있어. 공부해오고 있어. 과거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어. 이때 쓰는 게 무슨 완료예요? 이제 현재 완료인 거지. 잘 들어요. 친구가 물어봐요. 야, 그럼 너 3월 달에 종훈쌤을 만났는데 종훈쌤 만나기 전에 공부 어떻게 했어? 나 독학했는데? 그러면 독학했던 이 시기를 표현할 때 쓰는 게 바로 과거 완료예요. 종훈쌤을 만나는 이 시간이 과거죠. 이 과거 이전에 있었던 일을 나타낼 때 쓰는 게 바로 과거 완료니까요. 여러분들이 2월부터 3월까지 독학했어. 야, 1월부터 3월까지 독학했어. 아니, 종훈쌤 만나기 전부터 쭉 독학했어. 라고 말할 때 쓰는 게 바로 과거 완료예요. 아시겠죠? 과거 완료라는 것을 많이 어려워하는데 제가 히트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과거 완료를 쓰려면 과거가 있어야 돼요.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보통 한 문장에 과거 완료를 툭 넣는 경우는 없어요. 토익이라는 시험에서 과거 완료를 쓰려면 앞이나 뒤에 과거 시제가 등장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과거 시제 이전에 있었던 일을 나타낼 때 쓰는 게 바로 과거 완료가 되시겠습니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과거 완료이.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미래 완료 갈게요. 미래 완료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점이에요. 왜? 가장 많이 먹어요. PP가 과거, have가 현재, will이 미래예요. 그렇다면 선생님 이게 전설의 포켓몬 과거, 현재, 미래인가요? 잡았다. 과거, 현재, 미래 세 개를 다 먹어요. 요게 바로 거의 띠부띠부실, 뮤 그 느낌. 여러분 모를 수 있어. 괜찮아. 자, 그래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잘 들어요. 미래 완료 같은 경우는 과거에 시작해서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고 미래에 가서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미래 완료예요. 제가 보라색으로 표현을 했죠. 이 보라색으로 제가 색칠한 이 파트가 바로 미래 완료의 파트예요. 시점 3개를 먹는다라는 겁니다. 미래 완료. 제가 예를 정확하게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수업할 때 뭐 쓰고 있어요? 20도가 넘어가는데 지금 이거 마스크 쓰고 있잖아. 맞죠? 뭐 때문에 쓰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언제 발생했어요? 19년도쯤에 발생했어.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죠. 맞죠? 그리고 코로나가 미래에 끝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쓰는 게 바로 미래 완료라는 거죠. 어떤 일이 이미 진행을 했고 지금도 되고 있고 나중에 미래에 끝나겠지라고 말하는 게 바로 미래 완료의 쓰임새예요.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미래 완료와 단순 미래 시제의 차이점은 뭘까요? 미래 완료와 단순 미래의 차이점. 예문 들어드릴까? 여러분 I will study English 이렇게 말하는 거랑 여러분 I will have studied English 이렇게 말하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얘는 일을 시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제가 I will study라고 말하면 쌤이 공부 시작을 했나? 나중에 할 건가? 나중에 하겠지 뭐. 이런 뉘앙스인데 I will have studied English라고 말을 해요. 그럼 이미 전 이 말을 하기 전부터 공부를 시작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나중에 미래 1시간 정도 있다까지 계속 할 거예요. 이미 일을 시작했다라고 강조할 때 쓰는 거예요. 누군가 미래 완료 시제를 쓰면 그 일이 이미 시작을 했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끝났죠? 그리고 가장 큰 포인트는 미래 완료는 과거와도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미래 완료는 뭐랑 연결이 돼 있다? 과거랑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했으면 오른쪽 문제 다 푸시면 돼요. 할 수 있겠죠? 화이팅! 포인트 잘 잡고 풀어봐요. 풀 수 있습니다.
다 풀었나? 가볼까요? 1번 정답 뭐예요? 맞습니다. has run이죠. 왜냐면 since 2020년도부터 해왔으니까. 2번 정답은요. next year란 걸 딱 보고 will이 바로 튀어나와야죠. 3번 정답은요. next weekend니까 뒤에 게 정답이겠죠. 그러면 이 일을 끝내기 위해서 나는 이미 노력을 해왔다라는 거죠. 내가 이 말을 하기 전부터 이 일을 끝내기 위해 준비했고 지금도 끝내고 있고 앞으로 끝날 것이다. 다음 주에. 4번 정답은요. 맞습니다. 20년 동안 해왔으니까 has improved. 5번 정답은요. 잘 봐요. 퍼레이드가 취소가 됐어요. 취소된 게 먼저일까요? 눈이 온 게 먼저일까요? 눈이 온 게 먼저야. 그러면 was cancelled가 과거죠. 과거보다 앞서야 되기 때문에 과거 완료가 와야 돼요.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과거 완료죠. 6번 지난 몇 년 동안 해왔으니까 has grown. 7번 룸메이트를 구한 게 먼저일까요? 혼자 산 게 먼저일까요? 혼자 산 게 먼저니까 아니지. 맞아. 혼자 산 게 먼저예요. 정훈아. 네. 그래서 had lived가 정답입니다. 끝. 할만하죠? 조심하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는 또 easy하니까 바로 그냥 그거 풀자. 데일리 챌린지 10 보세요. 요거 풀고 저랑 파트 6 해야 되니까 푸세요. 4분. 지났습니다. 지났습니다.
1분 남았어요. 갑시다. 1번 정답은요. 정답 근거가 뭐예요? Over the last 15 years 지난 15년 동안 해왔으니까 정답은 현재 완료이. 2번 여러분 제가 rest of 이런 거 낚이면 안 된다고 했죠, 그렇죠? 요건 부분 표현이니까 그 다음 for부터 award까지 전명구니까 지우세요. guest가 주어네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 정답은요? C. 잘했어. 3번 웨인의 동그라미. 우리 반의 급훈 기억나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뭐가 뭐를 대신할까?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정답은 앞에 거 뒤에 거 뒤에 거죠. 이거 바로 풀어야 돼요. 4번 information. 여러분 요거는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서. 그러면 제가 머리를 잡으면 뭐예요? 머리는 셀 수 없다. 굿. 5번에 under가 전치사 뒤에 construction 명사 튀어나와야겠죠? 6번은 if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네요. 조건의 부사절이잖아. 그럼 위를 쓰어요 못 써요? 못 써. 그럼 is가 나와야 된다. 이거 접속사 할 때 배웠던 거예요. 금방 풀리죠? 7번은 아마 제가 이거 해커스에서 만든 문제인데 아마 이 문제를 만드시다가 살짝 화가 나셨나봐요. 연구원님이. 왜냐하면 주어가 해석되어 여기까지거든요. 굉장히 야근을 하시다가 만든 그런 느낌. 연구원님 힘내시고 해커스에서 문제만 계속 만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이게 주어예요. 어때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중요한 건 끝에를 딱 보니까 S가 붙었네.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 그럼 보기 중에 복수 정답만 골라내면 돼요. 정답은요? A일까요? B일까요? 왜 B예요? 자, 못 들은 걸로 하고 자, 다시 생각을 잘 해봐요. 자, 정답은 A일까요? B일까요? 이게 뭐가 불가능한 동사라고? 자, 그럼 정답은 A예요? B예요? B가 나와야지. consist는 are consisting이 안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동사 구조예요. 왜냐면 consist는 진행형이 안 되니까. 정답은 B예요. B. 8번 같은 경우는 one worker라고 첫 번째 워커가 나왔으니까 두 번째 워커는 another 이렇게 받아줘야 되겠죠. 대명사로. 더는 형용사기 때문에 뒤에 favors가 동사라는 거를 아는 사람만 이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겁니다. 9번은 by next month니까 D고요. 10번은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내일 아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저랑 공부를 해야 풀 수 있을 거니까 별표를 해두시면 되고요. 11번 같은 경우는 by the time의 동그라미 뭐뭐 할 때쯤이라는 표현이거든요. by the time에 과거 시제가 있으면 by the time이 없이 뒤에 따라 나오는 문장에는 과거 완료가 와야 돼요. 정답은 C입니다. 왜? 이 동작 할 때쯤에는 이미 뒤에 동작이 되었다라는 표현으로서 by the time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by the time이 붙어있는 문장의 동작을 할 때쯤에는 이미 그 뒤에 동작을 끝냈었다라는 표현으로서 정답은 과거 완료가 나와야 돼요. by the time is 이미 그래요. 조금 빡세긴 하죠. 12번 같은 경우는 showing부터 movement가 앞에 있는 dance를 꾸밉니다. 자, 그러면 댄서를 꾸미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이 showing이 바로 분사라는 아이고요. 중요한 거는 여 movement가 명사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것만 넣으면 돼요. 정답은요. A입니다. A. effortless. 이게 어떤 거냐면 노력이 들어가지 않은 자연스러운 춤 잘 추는 사람 자연스럽게 추잖아요. 정답은 A입니다. 요래 풀면 되는데 뭐 여러분들 지금 이 문제를 다 맞추는 건 어려웠을 겁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여기 10번에 여러분들 보면 이 문제는 수동태를 알아야 풀 수가 있긴 하거든요. 자,
자, 수동태를 알아야 풀 수 있는 거고 일단 정답은 D인데 내일 배우고 나서 다시 풀어보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오늘 빨리빨리 이걸 진행한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파트 6를 풀어보려고요. 파트 6 자료 제가 드렸죠? 못 받으신 분 없지? 라이브 클래스 들으시는 분들은 반별 게시판 확인하세요. 파트 6를 여러분 저랑 풀어보실 건데 제가 딱 10일차 이거를 푸는 이유가 있어요. 왜? 11일 정도는 배워야지 파트 6를 감이 아니라 실력으로 풀 수가 있거든요. 자,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파트 5가 끝나면 파트 6가 등장을 하는데요. 파트 6는 총 몇 문제나? 16문제입니다. 지문이 몇 개냐? 4개의 지문이에요. 그럼 지문당 문제가 몇 개 있겠어? 4개 문제. 그래서 총 16문제가 되고요. 여러분들 파트 6는 총 8분 내로 다 해결을 하셔야 돼요. 몇 분 내로요? 8분 내로 해결을 하셔야 돼. 단순하게 수학으로 8분 동안 4지문을 봐야 돼요. 어머나. 그러면 한 지문에 여러분들이 몇 분을 써야 할까요? 2분 컷이요. 한 지문당 2분 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자, 그럼 파트 6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드릴게요. 파트 5처럼 문법과 어휘를 물어볼 겁니다. 여기 이제 3문제, 그리고 나머지 한 문제는 문장 삽입. 이게 한 문제. 그래서 총 4문제예요. 여러분들 결정을 해요. 지금 우리 인문반 듣고 있죠? 선생님, 저는 800점 이상 필요하지 않는데요. 저는 700점, 600점만 받으면 되는데요.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뭐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만점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모든 문제를 다 안 맞춰도 되잖아요. 얘가 가성비가 진짜 안 좋아요. 이 문장 삽입 문제가 풀기도 어렵고 시간도 많이 먹거든요. 근데 또 못 맞춰. 그럼 시간 낭비에다가 여러분들이 멘탈까지 다 털리기 때문에 문장 삽입 문제를 한 번에 보고 답이 안 보이면 버리는 게 나아요, 사실. 여러분 파트 7도 공부하고 있죠, 지금. 파트 7을 한 개를 풀 수 있는 시간에 문장 삽입에 3분을 때려 넣으면 여러분들이 손해입니다, 손해. 막 3문제, 4문제 풀 시간에 한 개밖에 못 푸는 거거든요, 문장 삽입을. 그래서 일단 오늘 한번 느껴보시고 나는 800점 필요 없다 싶으시면 문장 삽입 버리고 문법, 어휘 저거 3문제씩 다 맞추는 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하지만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다. 한번 도전해보세요. 문제는 지금 총 제가 질문 2개 드렸거든요. 그 2개 다 풀어보시면 돼요. 제가 4분 줄게요. 준비 시작. 이제 2번째 질문으로 넘어갔어야 되는 시간.
1분 남았어요. 갑시다. 어때요? 시간이 조금 부족했죠, 그렇죠? 이게 시간을 잡아먹는 파트예요, 파트 6는. 왜냐? 뭔가 보면 답이 보일 것 같이 약간 조금 할 만한 수준으로 항상 문장을 주거든요. 그래서 뭔가 풀릴 것 같아서 계속 보게 돼요. 근데 엄청 많이 꼬아놨거든요. 여러분 파트 6 문제를 좀 빨리 그리고 안 틀리고 푸는 비법 중에 하나가 뭐냐? 차근차근 첫 번째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다 봐야 돼요. 이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봐요. 여기 2번의 빈칸이 여기 있죠. 그쵸? 여기 있잖아. 2번에 맞죠? 2번 풀겠다고 1번 건너뛰고 여기 있는 거 앞뒤 문장만 보고 푼다. 거의 천재 아니면 원작자예요. 아시겠죠? 토익 강사도 이렇게 못 풀걸? 3번 풀겠다고 앞에 문장만 보고 푼다. 못 풉니다. 거의 틀릴 걸 풀어도. 자, 여러분 잘 들어요. 이 파트 6 문제를 정확하고 한 번에 빨리 푸는 방법은 정독이란 걸 하셔야 돼요. 근데 대신 이게 빨라야지. 요령을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파트 7에도 이메일 지문 나오는 거 알죠? 이메일 지문 나올 때 항상 뭐부터 봐야 돼? 선생님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저는 이메일 지문 나오면 무조건 주소 끝에 보라고 해요. 주소 끝에가 똑같죠 지금? 사내 메일이지 뭐. 여러분 사내 메일에서 동료끼리 무슨 얘기하겠어? 결제, 휴가 끝났지 뭐. 무조건 결제 아니면 휴가거든. 잘 봐요. 근데 주소가 만약에 다른 곳으로 보내요? 그럼 보통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거나 혹은 고객 요청이에요. 고객 응대나. 주소를 이 뒤쪽 편을 잘 봐야 돼요. 이건 사내 이메일인 거죠 지금. 그렇죠? 같은 주소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사내 이메일이니까 결제, 휴가 요거 둘 중에 하나 대부분. 딱 보니까 proposal, 제안서 결제는 바로 각 나오는 거지. 자 갑니다. I have yet to get the finance. 아직 못 받았대. Finance manager. 재무 담당관의 budget 예산 무엇을 못 받았대요. 우리의 팀 빌딩 액티비티, 우리의 sales 스태프, 우리의 영업팀을 위해서. 지금 파트 5, 6처럼 문장 분석을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스르르 읽으면서 해석을 했죠. 스르르 읽으면서 여기 뭐 들어가지? 예산. 그러면 파이낸스 매니저가 이 예산에 대해서 뭘 할까? 승인을 내리겠죠. 보기 중에 정답은요. A, approval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파트 5 어휘 문제 풀듯이 푸는 겁니다. 계속할까요? 여러분 제가 말했죠. 여기까지 해석을 했다라고 바로 건너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물론 빠르게 읽어서 넘어가줘야 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걸 읽어야 돼요. 미스터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지금 휴가 중인가 보다. 이 사람이 미스터 브라운인가 보네. 휴가로 비즈니스 트립 출장 갔나 보다. 오스트레일리아로. 안 돌아올 거래. 7월까지. 25일.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수 없어. 액티비티가 승인이 안 난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여기서 첫 번째 문장부터 여기까지는 보통 이 결제가 안 났다. 왜 안 나냐? 휴가 갔나 보죠. 출장 갔나 보다. 출장. 요 내용이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문단은 휴가 가서 출장 가서 결제 안 돼. 오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이 없고. 자 그럼 계속 가요. Meanwhile 하는 동안에 몇 가지 디테일이 있어요. 제안서에. 근데 revised 무슨 뜻입니까? 수정돼야 된대요. 내가 이거 리뷰하고 있었거든. 여러분들 토익 해킹 첫 번째 단어 리뷰잖아요. 검토하고 있었어요. 검토하다가 찾았어. 뭐를요? 팀 빌딩 액티비티가 tentatively 잠정적으로 예정되었어요. 운영되기로 8월 3일부터 7일까지. 뒤를 보니까 플랜은 지금 13일부터 17일이네. 여러분 숫자가 뭔가 다른 게 좀 느껴지지 않아요? 숫자가 지금 다르죠. 앞쪽은 8월 3일부터 8월 7일이고 뒤쪽은 8월 13일부터 8월 17일이야. 뭔가 잘못된 거야. 그런데 뭐야? 라는 뜻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럼 보기 중에서 그러나라는 의미를 가진 걸 찾아야 되는데 뒤에 문장에 지금 주어랑 동사가 있기 때문에 접속사 형태인 whereas가 나와줘야 돼요. 그러나라는 의미죠.
계속 가요. Please correct this error. 에러를 고쳐주세요라고 말하고 3번 문제는 문장 삽입 문제가 나왔어요. 문장 삽입 문제를 가장 빨리 푸는 방법은 잘 들어요. 여기까지 보고 바로 보기로 들어가면 다 틀려요. 왜? 보기는 다 넣었을 때 말이 되는 것 같거든요.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 보고 무슨 내용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마음속에 답을 정해야 돼요. 잘 봐요. 지금 위쪽 편에 결제 안 돼. 출장 갔거든. 근데 출장 돌아오기 전까지 너 몇 개 고쳐야 되겠다. 뭐를? 에러를. 잘못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내용도 잘못된 걸 어떻게 하라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맞죠? 잘못된 걸 어떻게 해? 잘못된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돼요. 갑니다. 3번. 이것은 우리한테 장점이에요. 뭐가요? 이 제안서가 was finalized. 아하, 결제가 났어. 안 났어. B는요? 나는 사과하고 싶어요. inaccuracy. 이게 매력적인 오답이에요. 왜? inaccuracy가 부정확성이잖아요. 그렇죠? 부정확한 것들. 다큐멘트에 부정확한 것들에 대해 사과하고 싶대.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메일을 보내는 사람이 왜 사과를 해요? 이 메일을 받는 사람이 사과를 해야지. 왜? 지금 이 메일을 보내는 사람은 이 사람이 작성한 게 아니에요. 이걸 알려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와야 되는 거지. 이거 문장을 뜨문뜨문 읽으면 정답을 B로 찍고 나오거든요. 틀려요. 3번. There are also minor mistake 동그라미. 실수. 내가 코멘트랑 같이 마크해놨어. 아, 고쳐라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정답인 거죠. D는 뭐예요? 만약에 네가 다른 액티비티를 하고 싶으면 알려줘. 에이 아니지. 지금 이 액티비티 하나도 결정이 안 났는데. 자 그래서 야 너 지금 내가 에러 찾았는데 에러가 몇 개 더 있더라. 고쳐 이 말이고요. 다음 거. 나는 expect 기대합니다. to 하는 거. 뭐요? 수정된 제안서를. 자 그럼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제가 만약에 이 메일을 쓰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도 이 메일을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후배가 여러분들한테 결제 올렸는데 뭐가 잘못됐어. 날짜 바뀌었고요. 금액 틀렸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후배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럼 이거를 다시 보내 나한테. 어? 너 수정해서 다시 보내. 나는 받을 거니까. 받아야죠. 정답은요. D가 나와야 돼요. receive.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수정된 계획서를 받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다시 바꿔서 보내렴 이라고 말해줘야 끝이 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게 실제 제가 토익 시험장 가서 쓰는 낙서예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제가 보통 옆에 가서 쭉 보면 이 문제를 맞추겠다 틀리겠다를 알거든요. 왜? 이렇게 낙서가 이 정도는 되어 있어야 돼요. 뭐 마지막에 끝에 있는 문장을 안 읽는 건 여러분 마음대로인데 저라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무조건 낙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장 빨리 정확하게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여러 번 반복해서 보지 않고 문장을 한 번 보고 해석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다고 건너뛰면 절대 안 되고 요 정도 낙서는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 줄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계속 풀어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뒤에 문제에 대한 정답은 밑에 답 지역이 적어놨기 때문에 이것도 맞췄는지 틀렸는지 확인해 보시고 혹시나 틀렸다라고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쭉 해석을 쭉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파트 6 한번 맛보기였어요. 근데 좀 어려웠죠. 왜? 아직 파트 5를 다 안 배워서 그래요. 문법을 한번 쭉 1회독을 돌아야지 이게 쭉 해석이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그냥 믿고 따라와주면 제가 파트 5 끝내고 한 번 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하셨고 여러분들 복습 잘해주시고 주말 동안에 푹 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봬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저기 그 파트 6 남았으니까 필요하시면 파트 6랑 여러분 저기 그 장종훈 굿즈도 들고 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네.